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인프라은행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인프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프라은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아시아 내에서 인프라은행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힘의 균형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시사점과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말씀 주셨다시피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인프라 은행으로 묶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뜻부터 전해주시죠. 인프라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프라를 지원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대출을 받아서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프라은행은 말 그대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아시아권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인프라 은행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는 국제기구, 즉 월드뱅크라든지 ADB, 아시아산업개발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은행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에너지 산업 쪽이라든지 네. 일부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 또 물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생존과 밀접한 그런 일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쪽의 전반적인 개발 금액은 네. 아직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뭘로 메꿨냐면 일본 자금, 혹은 중국 기업 자금, 또 유럽을 포함한 이런 기업들 자금으로 많이 메꿔 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꿔간 것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필요성을 좀 더 우리가 금액으로 알기 위해서 준비된 표를 조금 보시면 지금 2020년까지 필요한 이 아시아 쪽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중국만 하더라도 벌써 4조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인도가 2조 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한 10개국 정도를 합치면 또 충분히 1조가 넘어가는 상황,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합쳐도 지금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7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를 앞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선 인프라 은행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나 운송, 물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은행이 바로 인프라 은행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 주시죠.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향후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월드뱅크나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ADB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국제기구들은 지원 형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조금의 이익을 내는 정도, 이자를 받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프로젝트에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혹은 정부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력망 투자입니다.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수마트라 섬, 그리고 이제 말레이 반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인데 말레이시아부터 하노이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3국을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전반에 이르는 전력망을 까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이쪽 필리핀까지는 도서지역이거든요. 이런 도서지역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얀마를 포함한 이쪽 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천연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천연자원이 바로 가스전, 그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가스, 또 미얀마의 가스전과 석유 이런 것들을 중국까지 퍼나르는 대부분의 가스관 투자 같은 것들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 쪽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역인데 에너지와 전체적인 전력망을 분할해서 투자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 이 인도차이나를 잇는 대륙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부터 저기 이 유럽의 동쪽 끝까지 연결하는 대륙철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되면 확대될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쪽이 앞으로
내일의 금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세안 쪽에서 프로젝트도 참 다양한 것 같고 필요한 투자 금액도 점점 커질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은행과 같은 현재 국제적인 움직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그동안 ADB,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이 네. 주도해 왔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아시아 개발은행은 그동안 일본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일본이 주로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AIIB라고 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투자은행이 생길 가능성이 네.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시안 지역에서는 자국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개별적으로 보시면 한국은 동북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금 북한 개발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동북아 개발은행의 프로젝트에 다른 여러 국가들을 집어넣기 위한 대표적으로는 육조회담 국가들이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IB 네. 그다음에 브릭스 개발은행이라고 해서 브릭스 4개국이 연합한 브릭스 개발은행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인프라 기금을 만들어서요. 네. 각국의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국제기구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기아나 빈곤태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네. 새로운 인프라뱅크로 나올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얻어볼 만한 투자 팁도 전수해 주시죠. 결국은 이 시사점이 뭐냐면요. 개발 수요가 점점 대형화되고 프로젝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자국 채권 발행만으로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전력망 기업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S탄전이라든지 한국전력, 두산중공업처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전력망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실제로 해외, 이 동남아를 포함한 이 지역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인터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상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철도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를 만들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또 어느 정도의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이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자체가 채권 발행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아시아 개발은행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관련주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